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정변 과정에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이 저지른 반인권적이고 잔인한 행태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 성재준TV와 가로세로 연구소에 잇따라 출연해 5년 반 전 자신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얼마 전 최서원 씨의 구판 허위 보도와 관련된 한국경제TV의 뒤늦은 정정보도와 사과 사실을 전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정변 당시 한국 언론과 소위 언론인들은 저널리즘의 최소한의 기본도 망각한 정신 나간 집단과 인간들이었다고 밖에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재임 중 쫓아내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혈안이 돼 정교하게 공작을 벌인 한국의 저질 좌파 세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에게 부안해동에 엉터리 기사와 칼럼, 사설, 평론, 잡담을 쏟아냈던 소위 정론 언론기관을 표방하던 주류 신문과 그들 신문계열 종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정유라 씨의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과거 정유라 씨에 대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폭거와 관련해 상당수 국민이 충격을 받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인인 김덕영 감독이 자신의 SNS에 정유라, 그녀에 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김덕영 감독은 다큐 영화인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든 감독으로 이 작품은 2020년 이탈리아 로마 국제 무비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과 동유럽 국제영화제 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김덕영 감독은 이번 SNS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자신과 관련된 여러가지 루머와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는 방송을 보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한 젊은 여성이 자식 셋을 키우면서 짊어져야 했을 악성 루머와 거짓 속에 살아왔던 6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다. 그동안 저에 관해 쏟아졌던 모든 의혹과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판사가 19살 여자아이가 무슨 공범이냐면서 기소유예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우리는 광기 어린 거짓과 선동에 무참히 농락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당시 정유라에 대해서 온갖 거짓과 음해를 일삼았던 정치 세력은 역사의 심판에서 정녕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대통령 탄핵이란 거대한 음모의 시나리오들이 하나 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던 시절 최순실과 함께 공모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인천공항에 끌려오던 정유라 씨의 모습을 말이다. 당시 그녀는 언론이 만들어낸 공공의 적이었다. 그래서 맨 얼굴에 수갑까지 찬 그녀에게 동정어린 시선조차 허락되지 않았었다. 오죽하면 2살짜리 어린아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봤을까. 우리는 국정농단을 만들어낸 죄인의 딸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당시 언론 보도들 기억하십니까? 최서원 씨, 그러니까 과거 이름 최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언론이 저질렀던 그 엄청난 만행들 똑똑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 보도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고 그 언론 보도에 휘둘려서 상당수 국민이 공분하면서 박근혜 쫓아내라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정유라 씨와 그 애기들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무지막지한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김덕영 감독의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송을 통해 2014년 자신이 썼던 페이스북 글 하나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어머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를 공모관계로 엮게 되는 뇌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울먹였다. 모든 시작은 조국의 트윗이었다.
정유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조국의 트위터 중. 그의 글이 지닌 위력은 대단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집회장으로 모여들었다. 전국은 소용돌이쳤다. 덕분에 근거도 없고 증거도 불충분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대한민국 국회가 발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6일이었다. 얼마나 서둘렀으면 탄핵소추 발의안에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죄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 탄핵 의결 과정에 기름을 부은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정유라의 2014년 페이스북 글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2016년 탄핵 과정과 무관했던 18살 여고생 정유라가 쓴 페이스북 글 하나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바로 여기에 조국 안민석을 비롯한 당시 좌파 정치인, 김의준을 비롯한 언론 내 탈을 선 한국의 궤벨스들이 등장한다. JTBC에서 안민석이 제기한 숨겨진 자산 300조 의혹은 김어준의 TBS 뉴스공장을 거치면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된다. 다시 말해 300조 비자금을 숨겨놓은 최순실 덕분에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라며 겁없이 세상을 조롱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조국이 조작한 트윗의 글과 안민석의 300조 루머는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발화한다. 2017년 7월 26일 당시 안민석은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한다. 앵커 손석희, 이거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안민석,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은 줄기차게 있지도 않은 300조 비자금이 박정희에서 최순실 일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어이없게도 현재 소송을 당한 안민석은 자신의 300조 주장이 유튜브를 인용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부디 법정이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믿는다. 일주일 뒤인 8월 3일 TBS 김어준은 뉴스공장을 통해 안민석의 주장을 다시 한번 더 사실로 기정사실화시킨다. 김어준의 팬덤을 등에 업은 정유라에 관한 거짓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문제는 2014년 정유라의 페이스북 글은 승마 선수로 승승장구하던 자신을 시기하던 또래 여고생들에게 날린 별 의미도 없는 감정 표현이었다는 사실이다. 2014년 실제 그녀가 올린 글의 원문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 욕하기 바쁜 니까짓들이야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성공하겠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국의 2016년 트윗에는 존재하지 않은 뒷문장이다.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 욕하기 바쁜 니까짓들이야 아무리 다른 것 한들 성공하겠니? 정유라의 글은 돈 없는 서민을 조롱한 글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자신을 시샘하고 질투하던 친구들을 향한 여고생다운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다. 그건 300조 재산을 둔 최순실, 대통령을 쥐락펴락했던 국정농단의 실력자를 부모로 둔 뻔뻔함이 아니었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글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 6년이 걸렸다. 그 오랜 세월 그녀는 대중과 언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삶은 찢겨졌다. 그녀는 정언을 마무리하면서 울먹이며 말했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사람들, 이대 교수님들, 어머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민이 저렇게 돼서 통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통받은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말 지어내는 국회의원들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혹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의 딸 조민과 정유라를 평행이론에 빗대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하지만 정말 다른 것은 조민과 정유라를 대하는
대중의 시선이다. 조민에게는 적어도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촛불을 드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렇게 조민의 아빠 찬스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하지만 정작 그때 정유라의 억울함에 맞서 조금이라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녀 사냥의 희생물이 되었던 그녀를 위해 짱돌이라도 든 사람이 있었던가?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1시간 넘게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은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찾겠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실천한 것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유라 죽이기에 침묵했던 공범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거짓과 선동 속에 감춰진 진실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 거짓과 프로파간다 속에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왜곡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부터라도 부디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아닐까 싶다. 이 사항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김덕영 감독이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쓴 글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016년 과도하게 정유라 씨를 악마화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반인권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 특히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들,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반성들을 한번 하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들이 그때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언론과 관련돼서 짧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학 전문기자도 지냈고 의사 출신이죠. 서울대 의대 출신인 홍해걸 씨,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일보 의학 전문기자를 지냈죠. 그리고 최근에는 비욘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해걸 씨가 얼마 전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홍해걸 씨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홍해걸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기자들은 참 기사를 편하게 쓴다. 오늘 나의 폐암 수술 관련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갔다. 비욘디에 올라간 나의 영상만 보고 쓴 기사들이다. 그러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간유리 음영이 매우 위험하므로 마치 수술해서 무조건 떼내야 하는 것처럼 강조한다. 암세포는 암은 아님을 누차 강조했거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겁먹지 말고 전문가를 정해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수술은 심습소견, 즉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적 의미의 암으로 악화할 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정론지조차 반대로 보도가 나가 대중들에게 과잉 수술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나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이 그리도 힘들까?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링만으로 편하게 입맛대로 짜집기 기사를 쓰다 보면 숲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일이 비단 의학에서만 그럴까 싶다.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반성을 촉구하고 싶다.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 어디 의학 분야만 이렇겠습니까? 거의 모든 분야가 요즘 참으로 수준이 떨어진 언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